자, 시작하자고요. 자, 칠판 보세요. 2월 과세는 왜 만들었다? 만든 이유.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수중자 입장은 취득가액이 높아졌죠?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줄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 때 무슨 과세한다? 2월 과세. 그래서 취득가액도 증여자 걸 적어주고 보유기간 따질 때도 어떻게 한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기산 시작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래서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합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증여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수중자다. 이렇게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증여를 인정했죠? 안 돌려준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리고 증여를 인정함으로 모든 세금은 누가 책임지는 거야? 수중자가. 둘 사이는 연대할 납세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시험은 이렇게 안 나와. 길게 연대 납세 의무를 진다 지지 아니한다. 지지 아니한다. 그래서 출제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연대 납세 의무가 없다. 양도세에 대해서 혼자 책임을 지는 거야. 함께 책임을 지는 거야. 두 번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5년 이내에 팔면은 취득세 폭탄 맞는 거지? 폭탄 맞히잖아. 그럼 시험은 배우자 위주로 나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혼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이혼해 버리잖아. 그럼 남남이죠? 그럼 이혼하면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않는다. 이혼도 5년 이내에 하면 안 돼. 5년 지나서 해야 돼요. 그래서 이혼하더라도 2월 과세를 그대로 어떻게 한다? 적용한다. 양도세 띄어먹고 밤에 슬금슬금 만난다 이거지. 그렇잖아. 이거 1억에 취득해서 15억에 팔면 14억 남았잖아. 단순 계산. 그럼 양도세가 3억 전후 나와요. 3억 전후 나온다. 자, 이게 2월 과세예요. 원칙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6개에다가 2개 추가시켰어요. 이혼 사망. 자, 책 한번 보자고요. 책 한번 볼까요? 자, 밑에 제도 취지. 제도 취지 나왔죠? 증여공제 규정을 악용하여. 그래서 배우자끼리는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죠? 악용하여 양도세를 회피한다. 악용하여 취득가액을 높인다고요. 밑에. 그럼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무슨 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2월 과세. 그럼 2월 과세 요건 및 적용 대상은 다 되는 게 아니죠? 자, 일단은 5년 이내에 팔아야 되고 넘어갑니다. 자, 꼭대기 2번. 자, 가족 간에는 다 되는 게 아니라 딱 4가지만 되는 거예요. 토지, 건물, 취득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토건, 취득 이렇게 4개. 4개만 된다고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4개만. 자, 그 다음 3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혼인관계가 소멸됐다는 뜻은 뭐다? 이혼했다는 거야. 이 소멸관 양도 당시 뭐다? 이혼해버린 거야. 이혼. 그럼 2월 과세에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그러나 옆에는 죽어, 사망. 사망하면 2월 과세에서 제외한다. 그럼 2월 과세에서 포함한다 그러면 취득가액을 1억으로 계산하겠다는 뜻이에요. 2월 과세에서 제외하면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용하겠다?
7억으로 양도세를 줄여주겠다 이거지.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죽어야 세금이 덜 나와요. 죽어야 돼. 됐죠? 2월 과세 효과. 양가로 4번. 큰 것만 봐. 양가로 4번. 양도세 납세무자는 증여를 인정하니까 증여받은 배우자. 세 글자로 뭐다? 수중자. 수중자라고는 시험에 안 나와요. 증여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라고요. 자, 그 다음 2번. 양도차익 계산할 때 3개. 자,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증 취득가액이잖아. 취득가액은 누구 거를 적어라?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어라. 증여자를 길게 얘기해요. 증여한 배우자. 증여받은 하면 안 돼요. 증여한 배우자. 증여자 취득가액을 적어라. 그 얘기죠? 그래서 증여 당시가 아니라 취득 당시 가액을 적어라. 그 뜻이에요. 자, 보유기간.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취득가액은 낮추고 보유기간은 늘려준다. 뭐와 뭐를 물어볼 때 장특공제 세율. 장특공제 세율은 누구 취득일로부터 따진다? 증여한.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자, 4번. 기납부한 증여세는 안 돌려줘요. 양도세 계산할 때 어디에?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뭔 뜻이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주겠다. 그 뜻이에요.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라고요. 이게 2월 과세예요. 자, 그럼 오른쪽. 이번에는 뭐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야. 2월 과세가 아니라 부당행위. 부당행위 계산 뭐라고 나왔어? 부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다. 그래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로 인해서 이 계산은 부인을 하겠다. 인정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양도세를 친인척과 짜고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는 뭐다?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 2월 과세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야. 그럼 배우자는 얼마 받았어요? 이 배우자 얼마 지금 통장에 입금됐어, 돈이? 배우자 돈이 통장에 얼마 입금됐어? 이것도 몰라? 15억에 팔았잖아. 그럼 얼마 통장에 입금됐어? 15억. 그럼 15억에 입금됐잖아. 그럼 마음이 뿌듯해, 약간 흔들려. 이 배우자가 짠돌이야. 어디서 직접 팔면은 양도세 폭탄 맞으니까 가족을 통해서 양도하면 세금 덜 나온 걸 안 나눠서 배우자를 이용해서 팔아먹었죠? 그럼 배우자 돈 얼마 챙겼어? 있죠? 15억. 15억 받았잖아. 받는 순간 행방불명이 됩니다. 그렇잖아. 언제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완전히 이제 앞에 배우자가 혜택을 주는 거야. 15억 갖고 도망가라고. 그래서 배우자도 못 믿는다. 못 믿으니까 증여를 누가 한다? 동생에게 한다. 동생형, 자매에게 할 수 있죠. 특수관계인. 그래서 이거를 동생에게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씁니다.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하겠다? 재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자, 이번에는 특수관계인 중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뺀 나머지를 뭐라 그런다? 특수 관계인이란 단어가 나와요. 친인척에게 팔았다는 얘기예요. 동생도 특수관계인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은 배우자가 나올 때가 있고 그냥 특수관계인이라고 나오면 배우자를 뺀 나머지를 얘기하는 거야. 동생. 그럼 동생에게 증여했을 때는 인정을 안 합니다. 알아들었어요? 동생에게 증여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 증여를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네 글자로 뭐라고도 얘기한다? 우회 양도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쪽은 이월과세요. 가족끼리는 가족을 제외한 특수관계인끼리 증여했을 때는 우회양도다.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한 다음에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이거지. 그래서 똑같아요. 증여자가 있고 수중자가 있겠죠? 여기에 수중자는 누구다? 동생. 동생이에요. 동생. 역시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에 파는 거야? 5년 이내에 양도할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합니다. 그럼 이제 수중자, 동생도 증여세 내야죠? 동생도 증여세 내고 팔았으니까 양도세 이렇게 똑같아요. 계산은. 그럼 동생을 통해서 우회양도했잖아요. 그럼 양도세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과세를 합니다. 비교과세를 해요. 일단은 두 개를 합쳐보니까 3억이 나왔어. 3억. 두 개를 합쳐보니까 동생 세금이 3억이 나왔다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계산한다? 이제 형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봐서 형의 여기가 동생이니까 여기는 누구야? 형이 되겠지? 여기가 동생이니까 앞에는 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어떤 사이야?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인. 그럼 형의 뭐를 계산해 본다? 양도세를 계산해 보는 거야. 형의 양도세를 계산해 보니까 5억이 나온 거야. 그래서 형이 직접 팔면은 양도세 얼마 나와? 5억.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하니까 얼마 나온 거야? 3억. 그럼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 얼마 띄어먹었어? 2억 띄어먹었잖아. 그럼 2억 띄어먹었을 때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양도세를 재계산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죠.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다시 계산하겠다. 어떻게?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뭐다?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양도세 얼마를 걷겠다? 5억. 증여자가 직접 누구에게?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야. 그러니까 이 거래를 부인하고 동생을 통해서 양도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행위와 계산은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어떻게 계산하겠다? 형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근데 이럴 수도 있겠죠. 이쪽이 6억이야. 갑자기 부동산 가치가 뛰어서 이쪽이 5억이야.
그럼 이쪽이 크네? 크잖아. 수중자가 조세가 클 때는 큰 걸로 과세하는 거야. 그래서 클 때는 뭐다?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보지 아니한다. 보지 아니한다. 6억을 걷어갑니다. 그 법대로 가는 거야. 유리한 쪽으로. 결국 비교과세에서 큰 거를 걷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에요. 자, 그럼 뭐가 기본이 돼야 돼? 이거. 적은 경우는 양도세 2억 때문에 먹었지? 이 거래를 부인하고 무슨 법을 적용해서? 부당이익 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형이 병에게 뭐다?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거. 그러나 크면은 본다, 보지 아니한다. 뒷글자가 보지 아니한다. 그럼 이게 기준이 되는 거예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럼 옆에 1번, 2번, 3번 똑같아. 이거 취득가액도 형 거를 적어주고 보유기간 취득할 때도 형이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고요. 똑같다고요. 알아들었어요? 똑같고 여기에 이제 세 가지는 달라져. 세 가지는 달라진다고요. 자,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누구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다. 증여자. 증여자가 직접 병에게 양도한 걸로 본다. 증여자가 양도세 납세의무자예요. 그리고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돌려줘, 안 돌려줘? 증여세는 돌려줘. 환급한다. 부과를 취소하고. 왜 증여세를 돌려주는 거야? 증여를 인정 안 해. 인정 안 하니까 돌려주고 끝내. 환급한다.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럼 이쪽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환급한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양도세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어요. 왜 있어? 돈은 누가 챙겼어? 돈은 3억. 동생이 챙겼잖아. 돈은 동생이 챙겼어. 근데 법을 만들어서 형이 양도세를 내라 그러잖아. 그럼 형은 무재산. 돈이 없을 수도 있죠? 돈이 없다 그러면 누가 내야 되는 거야? 동생이. 돈 누가 챙겼어 지금? 돈. 15억. 누가 챙긴 거야? 동생이. 그럼 형은 무재산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도세를 함께 책임을 지는 뭐다?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앞에 세 가지는 똑같고 뒤에 세 가지는 2월 과세와 다르다고요. 첫 번째 뭐가 달라?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증여자다. 증여자가 직접 한 걸로 보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세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돌려준다. 환급한다. 이 얘기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왜 있어요? 돈은 동생이 챙겼잖아, 15억. 형은 재산이 없잖아. 그럼 형이 만세 부르면 동생이 내야 돼요. 자, 그래서 꼭대기 435 증여 후 우회 양도의 내갈지가. 자, 개요 똑같이. 개요 누구랑 거래한 거야? 특수관계인. 꼭대기 특수관계인이에요. 여기 특수관계인은 뭐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제외한 경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걸 봐야 돼. 배우자랑 증여하느냐
두 번째는 특수관계인이랑 증여하느냐에 따라 법조문이 다르다고요. 이거는 특수관계인이야. 형과 동생 예를 들어서. 그래서 부당하게 감소시킨 걸로 인정될 때는 어쩌고 저쩌고 나와 있죠. 이거는 조금 이따 하고 2번을 먼저 하는 겁니다. 양과로 2번 증여 후 우회 양도.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에서 양도세를 띄어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자, 나왔다. 거주자 특수관계인 과로 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제외. 제외야 제외. 그리고 증여한 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로부터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했을 때 5년 이내에 양도했을 때는 양도했죠? 비교과세한다. 양도세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과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따른 세액이 니은에 따른 세액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이거잖아.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직접 양도한 걸로 보겠다 그 뜻이에요. 적은 경우야. 그럼 증여자가 그 재산을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적은 경우만 본다 그래야 5억을 거둘 거 아니에요. 그러나 큰 경우는 보지 아니한다로 바뀌어요. 뒤에 적은 경우는 어떤 법을 적용해? 부당행위 계산 부인을 적용해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자, 나머지는 필요 없어요. 자, 효과. 자, 밑에. 자, 양도세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인정 안 해. 누가 납세의무자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라고요. 증여자. 그 다음에 양도세 계산. 당초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로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을 따진다. 두 가지만 알아. 장특공제 세율. 그래서 취득가액도 증여자 거를 적여주고 장특공제와 세율도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세 가지는 똑같다고요. 자, 나왔다. 증여세 필요경비. 자, 이게 출제되는 거야. 증여세 필요경비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래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은 어떻게 나왔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얘기는 환급한다. 돌려주고 양도세만 걷겠다는 뜻이에요. 환급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럼 돌려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돌려주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연대. 납세 의무는 있다 없다. 있다를 뭐라 그래요? 진다. 자, 이게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에요. 오늘 프린트 한번 볼까요? 안 배운 거는 하지 마세요. 배운 한도 내에서. 오늘 프린트. 박스로 딱 나왔잖아요. 이거는 매년 출제되는 거야. 매년 또는 경년제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거라고요. 2월 과세 우회 양도가. 오늘 프린트. 찾았어요? 자, 2월 과세부터 보자고요. 2월 과세. 둘 사이는 어떤 사이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맞아요? 자, 그 다음 오른쪽은 뭐다? 특수관계인, 부당행위 계산 부인, 우회 양도죠? 그럼 특수관계인 중에 과로, 가족 제외. 자, 적용 대상 자산은 2월 과세는 네 가지 반대. 토건, 취특. 오른쪽은 다 되는 거야. 다. 그 다음 세 번째, 공통사항은 몇 년 이내? 5년 이내. 오늘 프린트도 못 찾아. 아이고, 오늘 프린트라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찾아요. 납세의무자, 수중자. 증여를 인정하니까 수중자. 오른쪽은 증여자 달라요. 증여자가 직접 한 걸로 보니까 증여자.
그리고 증여세 처리. 2월 과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하니까 오른쪽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환급한다. 그럼 이 얘기는 돌려서 얘기하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는 연대납세무가 있다 없다. 없다. 지지 아니한다. 오른쪽은 뭐다? 있다 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부당이익계산 우회양도는 무조건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 이거 여기 보세요. 수중자의 조세가 뭐다? 증여자의 양도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 수중자의 조세가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한다 그랬죠? 그래서 조세의 부당이 감소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그럼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다? 수중자의 조세가 증여자의 조세보다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는 2억을 띄어먹었지? 적은 경우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어떻게 한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부당이익계산 부인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런다? 우회양도. 반드시 비교해야 돼요. 공통사항은 뭐밖에 없어? 5년, 5년 이내 양도. 그리고 공통사항은 뭐가 있어? 공통사항은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됐어요? 그래서 2월 과세든 부당이익계산이든 세 가지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하는 거죠. 이쪽도 똑같다고요. 세 개는 똑같아요. 세 개는 다르다고요. 자, 그 다음 436페이지 3번. 자, 기본서로 들어갑니다. 436, 3번. 3번 봤어요? 이번에는 저가 양도. 글씨 잘 봐야 돼요. 양도, 저가. 저가 양수하면 안 돼요. 고가 양수. 저가 양수하면 틀린다고요. 저가 뭐다? 양도. 저가 양수하면 틀려. 고가 양수. 그래서 양도 양수가 기준이 되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용어. 자, 칠판 봐요. 양도세를 띄어먹으려고 역시 이것도 누구랑 하는 거야? 특수관계. 배우자, 직계, 존비속을 제외한 특수관계끼리 출발이 뭐야? 양도 양수예요. 이해는. 이해 두 명은 출발이 증여고 지금부터는 출발이 양도 양수라고요. 자, 가족끼리 짜고 어떻게 팔았어? 저가. 포인트는 양도가 돼야 돼. 이게 포인트. 낮은 가액으로 팔면 이게 덜 나오잖아. 낮은 가액으로 팔면 이게 덜 나오는 거야. 근데 고가 양수. 양수가 뭐다? 취득이야. 높은 가액으로 취득했잖아. 그럼 이게 덜 나오지. 양도 차익이. 뭐가 중심이 되면 안 헷갈려? 양도 양수.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하면 양도 차익이 줄어들어서 양도세를 감소시키죠? 그래서 제목이 뭐야? 제목을 잘 봐야 돼. 저가 양도. 낮은 가액으로 양도. 양수는 높은 가액으로 취득. 양수. 됐어요? 왜 이렇게 팔았어요? 양도세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판 거야. 신인척과 짜고. 그럼 양도소득세를 감소시켰다고 인정될 때는 역시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다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인정될 때만. 왜 이렇게 팔어? 왜 이렇게 취득해?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감소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팔잖아. 그래서 법에서 인정될 때는 뭐다?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 그럼 시험은 뭐가 나와? 인정될 때는 어떤 때냐? 이 숫자를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꼭대기 1번 특수관계인간이죠. 자, 어떻게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하거나 네 글자로 줄여서 뭐라 그래요?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 항상 취득이 기준이야. 이거를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양수. 고가양수. 시가를 초과해서 취득했다.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고가양수. 헷갈린데 어떡하냐? 그건 본인이 헷갈리는 거예요. 남 탓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했다. 네 글자로 뭐라? 저가양도. 그다음 양도양수가 기준이 되면 안 헷갈리는 거예요. 자,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걸로 미출고 인정. 인정될 때는 어떻게 하겠다? 부인하고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인정될 때는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래서 인정될 때는 둘 중에 하나이다. 2번 나와 있죠? 즉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그래서 인정될 때는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나 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기에 해당 안 되면 시가의 몇 프로 이상? 5% 이상 차이 나는 거래. 숫자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첫 번째는 뭐라고? 시가와 거래가액 차액이 3억 이상 차이 나는 거래. 3억은 차이가 안 나더라도 시가의 몇 프로? 100분의 5 이상 5% 차이 나는 거래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하겠다? 시가로 계산하겠다. 그 뜻이에요. 이 숫자 어떻게 외워? 이 숫자. 이거 5%잖아. 오빠 3억 줄게. 오빠 3억 시집가 시가야. 아, 숫자 5%. 오빠 3억 됐어요? 오빠 3억 이걸 못 외워. 5% 오빠 3억. 그럼 시가는 시세가 아니라 밑에 상속세 증여세법의 평가한 가액을 세법에서는 뭐라 그런다? 시가라고 얘기합니다. 상속세 증여세법에서 평가한 가액을 양도세에서 뭐라 그런다? 시가라고 얘기한다. 자, 이렇게 해서 원래 기본 강의는 이해만 배우는 거예요. 지금 두 개를 더 배워버렸어요. 왜? 지금 배워야 3, 4월 달에 또 배우잖아. 자, 여기 보세요. 첫 번째 2월 과세입니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야. 왜 만들었어? 가족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세를 띄어먹더라. 몇 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2월 과세한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 만나는 거예요. 세 가지를. 그리고 이번에는 누구를 통해서? 동생을 통해서 우회 양도한 다음에 띄어먹더라. 이거를 뭐라 그래요?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란 법이라 그래요. 줄여서 뭐다? 우회 양도.
그래서 이번엔 동생을 통해서 띄어먹을 때는 양도세를 띄어먹었는지 안 띄어먹었는지 비교가 돼야 한다. 어떻게? 수중자의 조세를 계산해봐. 3억. 직접 팔았다 가정하고 증여세의 양도세를 계산해서 5억. 비교하죠? 그럼 이런 법이 없다면 3억 내면 끝나잖아. 그래서 5년 이내에 팔았을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5억으로 걷겠다. 그럼 5억으로 거두려면 법을 만들어야죠.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그러나 큰 경우도 있겠죠. 그럴 때는 정상이다. 그럴 때는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면 직접 양도한 걸로 보죠. 보니까 세 가지는 2월 과세랑 똑같고 세 가지는 2월 과세랑 다르다. 첫 번째 다른 거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누구다? 여기는 수중자, 저기는 증여자. 그러면 틀려내 얘기하려고 아주 안다 이것이 아주 잘하고 있어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여기는 증여자. 왜 증여자야?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걸로 본다. 이쪽은 왜 수중자야? 증여를 인정함으로 수중자,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증여세 돌려줘요. 인정 안 해. 환급하고 끝난다. 그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않는다. 산입하지 않는다. 이쪽은 산입한다. 증여를 인정하니까 안 돌려줘. 그리고 여기는 없다. 여기는 뭐다? 있다.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야. 그 다음 부당행위계산 부인 투도 있어. 투가 저찍이야. 저가 양도 고가 양수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투라고요. 그래서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435쪽 봐. 4번 꼭대기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라는 법이 있어. 435쪽. 자, 첫 번째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뭐다? 2번을 얘기하는 거야. 증여 후 우회양도의 경우 이게 부당행위계산 부인 완이에요. 그 다음 넘기면 3번이 이거야. 저가양도 고가양수의 경우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이 있다고요. 그래서 인정할 때만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을 적용해서 시가로 계산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인은 완이 있고 투가 있어. 투는 뭐다? 출발이 증여가 아니라 양도. 어떻게? 저가, 양도, 고가, 양수 이렇게 양도세 띄어먹으려고. 부인 완이고 이건 부인 투야. 부인 완이 좋아요? 부인 투가 좋아요? 몰라? 됐어요. 수도권에 가니까 어떤 아줌마가 부인 투가 좋대. 어떤 아저씨가 그래서. 그런 부인이 아니에요. 집구석의 부인이 아니라고요, 이거. 이 거래를 부인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부인이란 규정법은 완이 있고 투가 있다. 완은 뭐다? 증여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거고, 부인 투는 뭐다? 낮은 가액으로 팔고 높은 가액으로 취득해서 인정될 때는 부인 규정을 적용해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자,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딱 마무리 딱 됐어요. 저가 양도, 고가 양도. 글씨 잘 봐야 돼요. 오늘 프린트. 밑에. 자, 양도, 항상 양도 양수 기준이야. 어떻게 양도했어? 저가? 양수 어떻게 했어? 고가? 뒤바뀌면 안 돼요. 양도 양수에 동그라미 치라고요. 고가 양수, 저가 양도가 맞죠? 고가 양도 하면 틀려. 낮은, 아직도 못 찾아. 제일 밑에. 자, 1번.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식으로 밑줄고 인정될 때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시가와 거래가액 차익이 얼마 이상? 3억 이상 또는 둘 중에 하나요. 시가의 100분의 5. 몇 프로? 5%. 일명 숫자 배열이 어떻게 된다? 오빠 3억 줄게. 3억이야 3억. 그럼 이럴 때는 이 거래를 부인하고 인정될 때는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뭘로 계산한다? 시가로 계산한다. 오빠 3억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끝났네요. 자, 그 다음 넘겨봐요. 439 납세 절차. 자, 칠판 담당이신 분은 이거 지우면 안 돼요. 이쪽은 지워도 된다고요. 잠시 쉬었다 자고요.